북한의 핵 능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더 추가로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 400대 있고 북한 전투기 800대 있는데 북한은 6.25 전쟁 때 쓰던 미그 15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 탄이나 우라늄 탄을 합쳐서 한 100개 안팎의 핵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 가을하고 올 초에 잇따라서 김정은이 방문한 시설이 있죠. 바로 우라늄 농촌, 고농축 우라늄인 HEU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개의 한 1, 2m짜리 알루미늄 관을 그 우라늄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우라늄을 정제하는 거거든요. 핵 원료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설들을 이제 과시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핵 능력뿐만 아니라 트럼프한테 이제 주로 사인을 보내는 거죠. 나 지금 핵 능력 하루하루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너 나를 좀 말리지 않을 거니? 회담해서 이걸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북한의 핵 능력은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핵을 한 국가 체제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자금,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최고 지도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 지지 기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근데 북한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돈? 가난한 나라죠, 북한. 인민들도 못 먹여 살리지만 모든 역량을 핵 개발에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월세 살고 이러는 사람도 어렵게 지하 단칸방에 살고 이래도 이것저것 대출 끌어먹고 이래가지고 벤츠 한 대 산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불균형한 핵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거고요.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7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할 것인가 이렇게 한 벌써 3, 4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보당국, 한미정보당국, 또 우리 군당국 3, 4년 전부터 계속 이제 7차 핵실험 곧 임박했다,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과시 차원에서 자기네들의 핵 능력을. 그런데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만 4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과 관련한 어떤 이런 기술에 좀 정통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6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은 핵을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확보하는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더 추가로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소형 전술탄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낮은 단위의 실험을 할 수는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에서 지금 그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트럼프를 말릴 수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사실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게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핵을 갖고 있는 P5라 그리는 NPT 체제에 의한 공식 핵 보유국 5국, 이 국가의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이거랑은 다른 의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으면
저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려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백악관의 관리들이 트럼프 2기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계속되는 어떤 원칙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또 뉴클리어 파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3월 31일에는 백악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빅 뉴클리어 네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북한을. 스테이트, 네이션. 이거 뭐 진짜 웨폰 스테이트라는 말만 안 썼지 점점 불안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김정은한테 스마트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주목되는 건 우리는 북한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지금 멀지 않은 시기에 미북 간에 북미 간에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크라이나 종전 이 타이밍하고 되게 맞춰서 뭐가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들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는 보면은 사실 정말 자기가 정교하게 북한을 한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그게 뭐 P5 그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북한 하나 끼워줄까?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북한을 뭐 준 핵보유국으로 이렇게 준회원 대우 해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특유의 그 부동산 재벌로서 과거에 사업할 때 이렇게 후려치고 상대방 띄우고 뒤통수 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을 싸게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그 작업의 일환이 아닐까. 너는 뭐 어마어마한 핵을 갖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스마트해. 심지어 강원도 동해안에 어마어마한 콘도를 지었지 그 능력을 내가 뭐 높게 평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북한에다가 막 뭘 해줄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여기에 이제 좀 이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에 비해서는 턱없이 경력이 부족한 사실 김정은이 아무리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서 정신 차린다 이렇게 해도 미국 대통령하고 마주하는 자리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트럼프를 당하겠어요. 과거에 트럼프의 경력을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TV쇼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이런 일정한 사업을 그냥 늘리는 거에 불과했지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3부작으로 된 트럼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애틀란틱 시티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카지노를 어마어마하게 열어서 처음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팔이 날리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결국은 그걸 성공시켜서 트럼프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고 이제는 뭐 자기가 갖고 싶은 노벨상까지도 이제 갖고 싶어서 이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뭐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는 뭐 이런데 김정은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 김정은을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클럽, 그 핵확산 금지적 NPT 체제에 의한 공식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5개 국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챙겨주고 감싸주고 후견인 역할을 한다 그래도 그거를 쉐어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까지 받아들일 그게 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그걸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만약에 러시아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김정은이가 오매불망 얘기하는 핵과 관련한 기술도 이미 주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거나 이러는 거 이미 줬을 겁니다. 그리고 핵탄두 완성에 아주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열과 압력을 속도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북한이 지금 그 벽을 못 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2003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푸틴이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준다 그랬잖아요. 2달 있다가 11월에 북한이 여러 번 실패하던 거를 성공을 합니다. 아, 러시아가 줬구나. 그런데 원포인트 레슨에 불과했어요. 김정은은 착각했죠. 계속 기술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작년 초에 올해는 군사정찰위성 나 3개 쏠 거야. 공언을 했는데 작년 말까지 하나도 못 쐈죠.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을 사실상 그건 중단한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생각은 뭐냐? 야, 그거 말고 딴 거 줄게. 내가 너한테 ICBM 기술 주면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다 나를 뭐 난리칠 텐데, 야, 우리도 아무리 막무가내로 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거 좀 해야 돼. 나도 이미지 관리 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준 게 결국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했던 거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이나 ICBM 기술, 정찰위성 기술, 그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 신형 전투기 좀 달라는 거였잖아요. 북한이 갖고 있는 거 지금 옛날에 80년대에 나온 미그 29 4세대 전투기, 우리는 벌써 F-35 40대 갖고 있고 20대 더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스텔스 기능이 거의 완벽해가지고 완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F-35 떠가지고 미그 29 떠가지고 오면은 저쪽은 장님이에요. 이쪽을 못 봐요.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든지 그쪽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공군력에서 완전히 뭐 게임이 안 되죠. 우리 400대 있고 북한 전투기 800대 있는데 북한은 6.25 전쟁 때 쓰던 미그 15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런 거 달라고 징징대지 마. 내가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난달 3월 말에 김정은이 이제 새로운 장난감 받은 것처럼 좋아라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막 공개를 했어요. 물론 안에 시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기경보 통제기 최신형이랑 이런 건 너무 달라서 뭐 김정은이 공중에다가 전자오락실 차렸다 이런 비아냥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푸틴 입장에서는 최신 그런 거 비난받을 기술을 못 주니까 자, 일류신 76이라는 대형 수송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에이왁스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이제 레이더로 한국의 공군 비행기의 운항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거를 준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가 28대 그 A-50이라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28대 다 출동해가지고 몇 대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못 주니까 북한이 3대 정도 그 일류신 76이라는 대형 수송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 너 이거 쓰지도 않는데 그거 한 대 개조해 이래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열심히 개조해가지고 이제 선보인 겁니다. 아마 그 위에 있는 이런 우산형 도명 레이더 이런 것만 시스템만 아마 줘가지고 기술진 파견해서 장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정도만 주는 걸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거는 대충 해준 것 같아. 너 김정은 너가 원했잖아. 이렇게 좀 가름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당국 또 안보당국하고 내부안보 전문가 그룹에서는 사실 북한 비핵화 이 목표가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냐 하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교라든가 모든 대북 역량이 지난 한 30-40년 동안 북한 핵을 비핵화하는 거였어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게 만들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소위 말해서 셈법을 바꾸게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체적인 상황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들었을 거예요. 핵탄두 1700개, 그리고 핵 미사일 200기를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소련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당도 안 되고 국제사회의 압박. 야, 너 힘도 약한데 그거 잘못 갖고 있다가 테러리스트한테 넘어가면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연출된다? 그거 내놔.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순순히 핵을 포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런 꼴이 났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 핵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굳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핵화 점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특히 미국이 뭐 대북 제재 압박, 북핵 포기 이런 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해온 게 사실 미국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지금 뉴클리어 파워니 뭐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이제 다른 방안도 함께 좀 모색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체로 핵을 보유한다. 듣기에는 정말 시원하죠. 야, 우리도 갖고 있으면 뭐 저 자식들이 하면 우리도 때리고 뭐 똑같이 죽을 너 못하지? 뭐 겁쟁이 김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처럼 쫄쫄 굶어가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핵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OECD 국가로서 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또 문화로 하다못해 우리 불닭볶음면도 팔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 잠재적으로 우리가 핵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갖춘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만약에 북한이 정말 핵을 개발하거나 더 개발해서 완전한 단계에 접어들거나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우리한테 정말 핵우산을 제대로 제공해 주질 않고 비 올라 그러니까 찢어진 우산 주면서 야, 피해라 이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술핵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있었지만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외부로 반출했던 핵을 이제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죠. 그것도 아마 국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북한이 파기하면서 공동선언이란 말이 이제 무색해졌기 때문에 전술핵 재반입이라든가 이런 좀 국제사회의 저항도 적고 우리가 북한의 핵에 맞서는 핵 위기에 맞서는 이런 좀 현실적인 설득력 있는 방안들 중에 하나인 전술핵 반입 또 다른 여타의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봄이 왔는데도 뭐 봄이 온 것 같지 않죠. 한반도 주변 정세, 국내 정세, 특히 안보 정세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김정은의 폭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정보, 또 지식 조금 알아가다 보면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북한 리스크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경제에 미세하게 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옹달 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